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임대차 3법 중에 가장 마지막 남아있는 퍼즐인 임대차 신고제가 곧 시행을 앞두고요. 개정안 법률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보기 전에 임대차 3법이라는 게 임대차 상한제, 임대차 갱신 요구권, 청구권이라고도 하죠. 또한 임대차 신고제가 남아 있었는데요. 임대차 신고제가 6월 1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요. 임대차 3법 중에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게 임대차 신고제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임대차 신고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시행이 되면서 데이터베이스가 쭉 깔리면서 실거래가 신고가 시행이 되면서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가 지금도 조금씩 있겠지만 크게 줄어드는 역할을 했던 게 실거래가 신고제가 시행이 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한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들이 많이 줄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요번에 임대차 신고제 같은 경우는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부동산의 다주택자들이나 고가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작년서부터 2천만원 미만의 임대차 수익 같은 경우도 신고를 해야 된다고도 제가 영상을 올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아직 데이터베이스가 깔리지 않은 상황이라고 얘기 드렸는데,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이 곧 되면 그 다주택자들의 임대 수익이 데이터베이스가 깔리면서 임대 수익에 대한 신고를 제대로 안 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세금 같은 경우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 데이터베이스를 깔린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때문에 지금은 잘못 다운계약서를 쓰거나 업계약서를 쓰면 만약에 과세당국이 적발이 되게 되면은 과태료가 굉장히 많이 지금도 물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하에서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수익이 관계당국도 조세당국도 알게 되면서 신고를 더욱더 신경 써야 되는 그러한 가장 센 대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법을 볼 때 법 개정에 대해서 한번 보면서 이야기 드리는 게 가장 빨라요. 신문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몇 장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보면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원문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 자료인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21년 6월 1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요. 신고 대상 절차 등 규정에 대해서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방문 없이 무료로도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처리한다고 하는데요. 투명한 임대차 시장의 정보 제공 및 대출, 보증 상품 등 접목 가능, 수도권 광역시 등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30만원 초과는 임대차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한번 개요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서요. 임대차 신고의 대상, 신고 내용,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정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인과 임차인,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도입의 제도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제 주요 내용을 보면요. 제가 말씀드린 가장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가장 강력한 대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3법 중에 신고 의무는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 신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여기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주민센터에 하잖아요. 그랬을 때 계약서를 첨부를 하면은 임대차 신고를 하는 것과 같이 효과가 나타납니다. 신고주택은요, 주택임대차법상 주택입니다. 신고 대상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나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의 경우입니다. 신고관청은 시군구청, 조례로 위임 허용한 읍면동의 출장소입니다. 위반 시 제재사항을 보면요.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오는데요. 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보다도요. 다주택자나 고가주택의 임대차 수익이 다 과세당국에 투명하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수익에 대해서 신고들을 많이 신경 쓰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하위 법령 주요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지역 및 금액은 신고 지역은요.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임대차 거래량이 적고 소액 임대차 비중이 높은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군 지역은 신고 지역에서 제외되었는데요. 신고 금액은 확정일자가 없어도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보증금 6천만 원을 고려하여 서울 같은 경우는요. 1억 5천, 경기도 대부분의 지역과 세종 같은 경우는 1억 3천, 광역시는 7천, 그 외 지역은 6천만 원 이상은 임대차 신고를 해야 됩니다. 현재 주택임대차보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 중이며 4월 말 개정 시행 예정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요.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규, 갱신 계약 모두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다만 계약 금액의 변동이 없는 계약 갱신의 신고 대상은 제외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 절차 및 방법들을 보면요. 신고 내용들을 보면 실거래가 신고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은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 주소, 면적,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합니다. 갱신 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까지 추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신고 절차 방법을 보면요. 신고 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신고의 편의에 따라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대차의 신고는 주택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통합민원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요. 신고인이 편의에 따라 주민센터 방문 없이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용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의 경우에는 나중에 계약서 원본을 PDF 파일이나 그림 파일로 변환하여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 파일로 첨부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문자 메시지로 임대차 신고가 접수 완료되었음을 통보된다고 합니다.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별로 없겠지만 계약서 중 한 명이 계약금 입금 내역 또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도 있게 했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의 의제 절차를 보면요. 전유신고와 확정일자를 보통 많이 하잖아요. 주민등록법상 전유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요.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이 주민센터를 방문을 해서 확정일자와 전유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를 하면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합니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 제출을 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것으로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작성 및 제출 대행 등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계약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임대차 계약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대행을 할 수 있도록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를 규정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으로 보면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거짓 신고는 100만 원을 부과하고 미신고의 경우 계약금의 규모가 작고 신고 혜택 기간이 짧을수록 과태료는 최소 4만 원까지 낮추는 등 차별적으로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신규 제도가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용 기간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 2021년 6월 1일부터요, 22년 5월 30일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제도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대차 신고제 시범 운행은요, 본 시행에 앞서 그동안 업무 처리 절차 및 전산 시스템 정상화를 운영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4월 19일서부터 신고제 시행 전까지 5개 주민센터에서는 시범 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시범 운행 지역들을 보면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 1동, 2동, 3동,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등 5개 동이 시범 운행할 계획입니다. 임대차 신고제에 따른 기대 효과 및 예상 편익 내용들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임대차 신고를 통해 임대차 가격, 기간, 갱신 등 임대차 시장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거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변의 신규 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임대인도 임대주택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정확한 임대료 책정 등 공실 위험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무적으로 좀 말씀드려보면 임대차 신고제는요, 임대인의 입장에서요, 고가주택을 갖고 있는 분이나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요, 임대 수익이 투명하게 과세관청에 통보가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서부터도 임대수익 2천만 원 미만도 임대수익을 신고를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1가구 1주택자들 같은 경우도 고가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임대차를 놨을 때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가 깔린다고 하면요, 추후에 과태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임대 수익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과세관청에서 추후에 보면요, 데이터베이스가 한 3년에서 5년 정도 깔린다고 그러면 임대 수익을 누락했을 경우 나중에 세금 추징이 굉장히 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이라고 제가 얘기 드렸어요. 임대차 3법 중에.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이 되면요, 임대 수익이 그만큼 과세관청이나 정부에 데이터베이스를 보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 입장에서는 더더욱 신경 써가지고 임대인 같은 경우가 파급 효과가 클 거예요. 세금이 그만큼 임대 수익 같은 경우 수익이 세금으로 부과된다는 점도 분명히 알고 계시면서 오늘 임대차 3법 중에 가장 강력하다고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에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입법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주제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 있을 겁니다. 골든마우스였습니다.